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의 잠복기를 거친 뒤 심한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린이와 노인, 면역 저하자의 경우 탈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구토나 설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심한 탈수라든지 전해질 손실을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kg짜리 아이가 심한 구토와 탈수를 통해서 9kg 정도가 돼서 병원에 왔다고 하면 1kg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환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심각한 탈수로 이제 분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원을 한다든지 수액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의 2차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화장실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이미 감염된 사람의 분변 등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사나 구토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많은 만큼 화장실을 사용한 뒤 물을 내릴 땐 꼭 변기 뚜껑을 닫아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실험 영상을 보면 변기에 물을 내리자 작은 물방울인 비말이 변기 밖으로 빠르게 튀어올라 천장까지 솟구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말은 분출 이후 8초 만에 1.5m 높이까지 도달한 뒤 몇 분 동안이나 공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또 10개 바이러스 입자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되는데 사실 칫솔이니 세면대니 이런 모든 부분에 그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그걸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감염되게 되는 거거든요. 손은 비누 등의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씻고 식재료 역시 흐르는 물에 씻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만약 함께 생활하는 이들 중에 환자가 발생했다면 생활했던 공간이나 오염된 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은 시판용 락스와 물을 1대 50의 비율로 희석해 깨끗이 닦아 소독해야 합니다. 또 환자가 사용한 옷이나 이불, 수건 등은 70도 이상의 고온으로 세탁해야 합니다. 장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25살 김민준 씨. 생굴을 먹은 뒤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굴이 제철이고 제가 굴을 좋아해서 이틀 전에 굴을 먹었는데 어제부터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도 나오고 해서 최근 장염 등의 증상으로 이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가 지난달 중순보다 25%가량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가을이 시작되는 무렵인 올해 9월 말 10월 초쯤엔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가 12명에 불과했지만 이달 초엔 3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추위에 강해 겨울철에 유행합니다. 감염되면 1, 2일의 잠복기 후 증상이 시작되는데 아이들의 경우 구토, 성인은 설사가 주로 나타납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식재료는 익혀서 지하수 등은 끓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개, 굴 등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100도씨 이상에서 이제 1분 이상 가열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식재료 세척과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말아야 하고 가족 중 감염자가 발생했다면 환자가 만졌거나 사용한 물건, 장소를 소독하고 공간을 분리해 생활해야 합니다. 고열과 복통으로 입원한 2살 아기입니다.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급성 장염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체입니다. 변이 좀 묽어지고 설사를 좀 했었습니다.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에서 최근 2년간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환아 7,800여 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재작년과 작년에는 여름철에 줄어드는 U자형으로 증감세를 보인 반면 올해는 연초의 증가세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둘러싼 외피는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에 취약한데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외피가 없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장염 예방을 위해선 손 소독제만으론 충분하지 않고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충분히 씻어줘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예방법으로는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자주 소독하고 음식을 상온에 두지 않고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감염병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감소했지만 라이노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질환은 최근 느는 추세여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아니어도 문고리나 소지품 등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데다 거리두기 피로감으로 이동량이 점차 늘며 바이러스 전파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드 코로나로 점차 일상이 회복되면 지금껏 억눌려 있던 감염병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선수촌 코앞에 닥쳤습니다. 결전을 앞둔 선수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Of course, we're worried a lot because we are about to compete. I mean, I don't think you can do much against the virus. Novovirus is very contagious. 지금까지 확인된 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128명. 어제만 54명, 오늘도 4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곽에 있던 보안 요원에 이어 올림픽 구역의 IOC 직원과 기자, 경찰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전염성이 워낙 강한 데다 강추위에도 번성하기 때문에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집단 발병의 위험이 높은 거죠. 다중이 모이는 스포츠나 여러 가지 종교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죠, 미리. 확진자 수십 명이 나온 강릉 미디어촌은 선수촌에서 불과 700m 거리입니다. 그러나 조직위와 방역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기본적인 예방 수칙만 지키면 옆에 아무래도 노로바이러스 환자들이 돌아다녀도 안 걸리거든요. 2살 배기 이 어린이는 지난주부터 심한 구토와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옳지. 새벽에 시작된 구토는 하루 10차례 가까이 계속됐고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구토하고 배가 아파서 내원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완전히 늘어져서 힘들어해서 저희가 입원 치료를 시작을 했죠. 이런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추워질수록 늘어나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전주보다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바이러스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데다 영하 20도 이하에서 수년간 견딜 정도로 생존력도 강력합니다. 바이러스 특성상 대중요법 외에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음식이나 물, 침 등을 통해 사람 간 전염성도 강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 화장실이나 환자가 쓰던 물건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가 사용한 물품 및 장소를 소독해야 하고 환자는 공동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환자가 조리 종사자인 경우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육류나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과일과 채소도 물에 깨끗이 씻어 먹어야 겨울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이어야 할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건물 곳곳을 돌며 방역 소독을 벌입니다. 경남 지역 초등학교 2곳에서 학생과 교사 등 40여 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여 이틀째 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 오면 금방 이렇게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얼굴 부비고 막 이러면 또한 감염의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예방 차원에서 학생들의 분변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두 학교 모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저온에서도 오래 생존해 겨울철 유행하는 대표 식중독균입니다. 겨울철 발생하는 식중독 환자는 한 해 평균 840여 명.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7%가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로 씻은 음식물을 먹는 경우 감염되고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환자의 침이나 오염된 손으로 만진 문고리, 세면대 수도꼭지를 통해서도 감염될 만큼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 가정에 어린 아이라든지 유아라든지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 위생을 좀 더 신경 써서 손 씻기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패류는 익히고 지하수 역시 끓여 마시는 것이 안전하고 식기류는 85도 이상 끓는 물에서 1분 이상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틀 전부터 나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학교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 박모양. 어제 저녁 식사를 한 뒤부터 갑자기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같은 증상을 호소한 학생들은 행사에 참여한 60여 명 가운데 18명이나 됩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화장실 가서 구토하고 설사하고. 보건당국은 식중독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학생들이 먹었던 음식물을 수거하고 가건물 등을 채취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 쪽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식중독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겨울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겨울에는 여름 식중독의 원인인 세균 감염은 줄어들지만 식중독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천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겨울철인 1월에서 3월, 11월과 12월에 집중됐습니다.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 활동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이유는 이 바이러스 형태가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겨울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가열 음식은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